지난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4일 만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핵심 쟁점은 방통위원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법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의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4로 팽팽하게 맞섰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파면 결정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 4명은 문제되는 의결 시점에 제적위원 2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제적위원들만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 것. 반면 재판관 4명은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 의견을 내면서 2인의 위원만이 제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의 결정과 함께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헌재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9건의 탄핵 심판 사건이 남게 됐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된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 가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된 거란 해석을 했습니다. 4대4든 5대3이든 기각 판단이 났고 이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다.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선임한 걸 두고 시작된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가처분 항소심 재판부는 2인 체제에서의 이사 선임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등을 일단 지켜보며 다른 현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있고요. 또 거대 해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통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이사 문제는 법제처까지 충분히 검토를 거치는 등 차분히 풀어갈 계획이라며 비쟁점 현안 처리를 우선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나선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 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임명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에 참여한 것 등이 위법하다는 이유입니다.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에 이은 4번째 방통위 수장 탄핵 시도인데 여당은 탄핵 중독증, 국정 테러라며 반발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 무고 탄핵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은 내일 오후 전국민 25만 원 지원 법안에 맞선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탄핵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전임 방통위원장들이 국회 표결 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몇 달간 식물 상태의 방통위가 불가피하지만 탄핵안 발의와 자진 사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현안을 처리한 데다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은 이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 국정조사 카드도 꺼내들어 방통위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가 186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4일 만에 직무정지됐고 방통위는 다시 1인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정권 거수기로 전락하게 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명 합의제 기구가 2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합법, 불법을 떠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당은 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야당 욕심으로 인해 행정공백이 국민 피해로 돌아가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을 오물탄핵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헌정 파괴 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자진사퇴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 가결에도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반발 속에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 개최를 단독 의결하고 이 위원장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는 6일엔 방통위 현장 검증도 벌이기로 해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처음 국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직후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야당 위원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 못할 정도로 지금 불리한가요? 188명 중에서 186명이 찬성해서 저 직무를 중단시켰습니다. 제 직무와 됐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직원들이 1차 청문회에서 고문받는 듯한 모습에 직접 나섰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며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하는 조지 오웰 소설 동물농장 문구를 언급하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고문이라는 단어, 게다가 동물농장에 비유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야당은 이사진 선임을 방송장악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 위원장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아무런 평가나 판단도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오더를 받았다든가 하는 말씀은 정말 지금- 증인이지만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와서 국회를 모욕하고 있잖아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증언 거부로 고발하는 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여당은 불법 요소가 없는데도 억지 청문회와 무리수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경우에 계속해서 복수일전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로 과연 이 청문회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지. 야당은 오는 21일 3차 청문회와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어 여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